매일 일어나면 침대 정리를 하고 물을 마시고 책상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서 잠을 깨면서 찬 커피를 마시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그날의 오프닝을 쓰는 것. 이게 매일 아침 변하지 않는 제 일상인데요. 요즘은 환기시킬 때마다 참 그 주변에 공사장이 없었던 지난 수년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실감하곤 합니다. 제 방은 음악 듣느라 흡음이랑 방음을 잘해두어서 소음 문제는 별 걱정이 없는데요. 아침마다 이 공사장 먼지가 참 문제입니다. 환기할 때. 땅 파는 것만 끝나도 참을만 할 것 같은데 대체 어디까지 파내려가는 건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기본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라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시작해봅니다. 5월 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듣고 왔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날이죠. 5월의 가장 중요한 날. May the Force be with you. 스타워즈 데이입니다. 전국의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힘껏 기뻐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포스가 함께하며 만수건강하시고 자손 대대로 평안하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워즈 만세. 5월 4일 만세! 김예희님이 웅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목소리 잘 들을게요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세경님은 퇴근하면서 부산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동료가 뭐라고 해도 다 허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 김수현님이 귀엽던 헤어스타일에서 뭔가 뾰족뾰족하게 바뀌었네요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나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이제 못 말렸어요. 근데 제가 반곱슬이어가지고 따로 말리지 않으면은 이렇습니다. 그 말린 거 보고 다들 직모인 줄 아셨죠?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도 김린님께서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앨리스님이 라디오 광고 고민 중인 브랜드 담당자인데 사심을 담아서 웅디 라디오 할까 합니다 하셨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조현진님, 안정환님, 류문숙님, 김명환님, 윤선희님, 황복희님, 권희진님, 이종현님, 이미숙님,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좀 보세요. 봤어요. 뭐 봤어요? 그래도 그 1편 제일 앞에 거. 에피소드 4? 아니 제일 앞에 거. 제일 앞에 게 에피소드 4예요. 그래요? 옛날 그게 정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누가 나왔어요? 이름 못 외우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예. 왜 팬이 아니야? 난 그거 맨날 궁금해. 스타워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팬이 아닌 사람. 왜? 그렇게 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왜지? 표현하면 아니 도무지 왜? 내가 마치 혐오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왜? 그건 왜? 그냥 재밌다 이 정도였는데. 재밌다 이 정도. 응. 그래요. 흥미롭다. 미안해요.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지현님이 웅디 스타워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여쭤보셨는데 저는 글쎄요. 다 좋아요?
다 좋아하지. 한 솔로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보바펫이 참 좋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보바펫이 제일 좋아요. 아, 그 보바- 시기마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금씩 달라지나요? 아 그럼요. 오. 처음엔 당연히 나도 모두 누구나 그렇듯이 오. 다스베이더를 좋아했죠. 오. 지금은 보바펫 모르죠? 현상금 사냥꾼. 아, 몰라요. 초록색 헬멧 쓰고 다니는. 아,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이름까지 다 외우는구나. 아, 멋있다. 전혀 모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3027 쓰시는 분이 스타우트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순서로 봐야 하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한번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4를 본 거였어요. 아니 무슨 시리즈물을 볼 때 응. 어떤 순서로 봐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응. 건담 시리즈도 그렇고 맞아, 특히 맞아요. 건담은 너무 많으니까 스타워즈도 그렇고 하다못해 로키도 그렇고 요즘 뭐 저기 이후에도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크리드 시리즈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저도 이렇게 순서를- 검색해서 봤는데. 순서를 공부하면 안 돼. 그냥 뭐 하나 보고 끌리면 그때부터 찾아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순서를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봐야지 하면은 이거 집중도 못 하고요. 근데 전 그렇게 봤어요. 공부하듯 봐요. 공부하듯. 맞아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건 그래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나 봐요. 안 돼요. 그냥 저기 제일 최근에 하고 있는 저기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있습니다. OTT에서 볼 수 있는 이거 보세요. 예, 참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나도 모르게 수수료를 내고 있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오늘은 신용카드의 수수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신용카드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내는 부가 서비스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걸 통해서 카드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1,000억 원. 그렇습니다. 아니, 누적 다 해가지고. 아, 지금까지 누적해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죠? 배신감이 느껴지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수수료인지 예. 한번 보면요. 예. 우리가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걸 우리가 DCDS 서비스라고 보통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고객이 갚아야 될 돈을 더 이상 못 갚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고객이 갚아야 될 카드의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혹은 나중으로 미뤄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DCDS 서비스입니다. DC요? 예, 그 할인 마블. 그 DC 말고. 마블은 없고. 그 DC. 아, DC 하면 이제 할인을 생각하시는구나. 그 DC. 아. 그 DC 말고요. 예, 그것도 아니고 할인도 그렇군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서비스를 예전에는 콜센터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땡땡카드사입니다. 요런 서비스인데 가입 어떠십니까? 요렇게 설명을 해서 가입을 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요게 유료라는 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시킨 사례들이 많았어가지고 우리가 중단이 됐습니다. 요게 판매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 요 카드사들이 DCDS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해에 제가 아까 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해 지난해 기준이 1,000억 원 넘는 거라고 하고요. 예. 지난해가 1,015억 원을 7개의 카드사가 요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를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고객한테 보험처럼 처리를 해주기 위한 서비스였으니까 실제 고객한테 혜택을 준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보상금 규모는 149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보험사와 함께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사에는 234억 원으로 책임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고요. 예. 나머지 781억 원을 고스란히 카드사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참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요.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금융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쵸. 이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게 결국 그런 그 이자 차익이잖아요. 예대 마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가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금이랑 대출은 예, 그거 말하는 사이의 거예요. 마진이라서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예대 되게 전문가. 그렇습니다. 이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멋있어 보였어. 멋있어요? 오. 나를 평소에 어떻게 본 거지? 막 난 이거 설명하려면은 왜 그 예금이자랑 대출이자랑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렇죠. 그 차이로 벌어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예대 마진. 오 멋있어요? 멋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게 퀴즈 정답인 줄 아시겠다. 아이 그건 예, 아니고요. 아니에요. 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현금 서비스도 그렇고 카드 론도 그렇고 카드 리볼빙도 그렇고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카드사에서 문자로 뭐 권유를 한다거나 이벤트 한다거나 이런 대대적인 홍보물을 보면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하는 서비스들, 금융사에서 하는 서비스들은 유료인 게 많으니까 혹시 모르고 가입을 하셨다면 해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콜센터로 권유를 많이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유료라는 걸 제대로 설명 안 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요 경우이시라면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 아, 환불도 할 수 라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전 판매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음. 지금이라도 환불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내가 가입돼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신다면 카드 명세서에 채무, 면제, 유예, 상품, 수수료라고 찍혀 있으면 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예, 이거 누가 봐서 이걸 알겠어요. 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만약에 요 글씨 써 찍혀 있다라고 하신다면 수수료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회사 중에 왜 그 실제 지금 결제했을 때 알람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것도 이제 따로 과금하는 그쵸. 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300원. 예. 네. 아직은 안 하는 데가 많긴 한데 하는 데가 있으니까 혹시 그렇죠. 뭐 나도 모르게 그 나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푼돈이어도 그것도 한번 확인해 아깝잖아요. 보시고. 그럼 싫어. 왜 알람에 내가 300원을 그래도 필요하긴 하니까요. 네. 아니 앱 깔면 다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주는 모르고 건데.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워요. 어르신들 등치는 거지 그게.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1억 2천만 원짜리 산삼이 발견됐다입니다. 산삼 우리가 진짜 흔히 알고 있는 그 산삼 얘기고요. 바로 올해 첫 천종 산삼이 경남의 거창 덕유산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약초꾼 2명이 천종 산삼 8뿌리를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100년 이상 자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산삼. 그렇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뭐 되게 커요? 크기도 크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산삼치고는 크기도 크고 그램 수도 꽤 나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종은 하늘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만큼 이 산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산삼이라고 하고요. 예. 네, 요 산삼을 또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감정가는 계룡산의 이남 지역인 영남 그리고 호남 지역의 인삼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또 시세 책정을 했던 신만이 협회의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산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이 67% 이상인 이유도 있지만 예. 사계절이 좀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뚜렷한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게르마늄이 풍부해서 게르마늄. 네, 예. 그래서 산삼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더덕 얘기도 있네요. 맞아요. 산삼이랑 견줄 만한 그 더덕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의 하동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한 야산에서 60대 A씨가 원래는 이 더덕을 캐러 간 게 아니고요. 고사리를 따려고 갔었어요. 근데 고사리를 따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1.78kg에 달하는 엄청난 요것 역시 100년 된 산삼이랑 견줄 만큼 효능이 또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더덕이 이렇게 무거우면은 진짜 큰가 보네. 엄청 크고 2.78 엄청 kg? 굵고 네. 더덕이? 네. 와. 사진 봤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더덕도 몸에 좋으니까. 맞습니다. 더덕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항염증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침, 천식,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퀴즈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뒤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얼마 전에 지리산에서는 산삼급의 이것이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네. 예.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라고 하죠. 무엇일까요? 1번 더덕, 2번 미나리, 3번 콩나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골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곡 들어야죠. 존 윌리엄스의 왜? 아니에요. 스타워즈 메인 테마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더덕이었고요. 선정답자 이종현님, 박미경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7623 쓰시는 분, 그리고 9171 쓰시는 분, 그리고 빈레이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 요즘 새롭게 시작하시는 혹은 듣기만 하다가 게시판 참여를 시작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몇 분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꽃아래별님, 지영옥님, 전용구님, 김은영님, 이상희님, 최문옥님, 정창희님, 손영규님, 이혜리나님, 4607 쓰시는 분, 8340 쓰시는 분, 잘 오셨고요. 이 몇 번 제가 방송 중에 자주 언급하긴 합니다만은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으니까 여기 오래오래 잘 사세요. 여기서 잘 오셨어요. 항상 이 시간에 앞으로 새싹 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즉위식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광우듣고 썸신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읽어요 빨리요. K 본부 인증. K 본부. 이거 좀 거기 빨리 읽어요 또. K 본부 인증한 민감하게 빨리 읽어봐 빨리. 레프트 방송인 아이고.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파도. 뭐야 이게? 스타워즈 패러디예요. 그렇게 스타워즈가 그렇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난 좋지.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 그러니까 요즘이 참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은 사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스타워즈 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는 물론이거니와 2000년대 초중반 이 스타워즈 관련해서 뭐 하나 살려면은 무조건 짓고 해야 되고 뭐가 새로운 게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루카스 필름이 디즈니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도 뭐 재미는 없지만 아무튼 나오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출시도 막 되고 팬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막 뭐 살 수 있는 되게 편하게 살 수 있고. 근데 그게 첫 편지 4편이 에피소드 77년도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정말 이제 고전 영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제 극장을 가서 봤는데 그때 극장 비용이 그 동네 극장은 200원 내지 300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때 보릿고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한번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예, 흑백 TV에서만 보다가 컬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창한 규모는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보러 갔고. 그 박 작가님이 당시에 극장에서 봤던 버전 지금은 못 보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게 당시 나왔던 극장용 버전은 일단 에피소드 4라는 말이 거기 없었고요. 원래는 1편이었어요. 그냥 1편으로 나왔던 거고 에피소드 4라는 건 나중에 붙은 거고 그리고 이후에 CG랑 앞뒤 편집이 달라져가지고 조지 루카스가 그게 단점이에요. 한 번 내놓고 그걸 계속 바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그걸 보려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그냥 안 보려고요. 아니 그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걸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추바카 안쪽에 있는 그 배우는 왜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꼭 그런 것만 얘기해. 자, 우리 6670 쓰시는 분이 히스토리 월드 만나는 목요일 운동할 때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주행하고 있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근데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즉위식일까요? 찰스 황태자 이제 찰스 3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동적으로 왕위 승계가 됐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즉위식 대관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대관식이 이제 치러지는데 역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리고 인기가 없는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찰스의 대관식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안 맞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아, 왕. 왜 왕의 즉위식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조선시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즉위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즉위식 자체를 오랫동안 어떤 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6일 만에 즉위를 해요. 왜냐하면 예. 왕이 없으면 통치권자가 없는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6일 만에 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전 왕의 장래 기간이 27개월이거든요. 예. 3년상. 예. 그러니까 6일은 가장 최초에 해당하니까 아직까지 슬픈 기운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 즉위식은 정말 조촐하게 치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정전 인정전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근정문 인정문에서 치르고요. 그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더 나가서 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즉위식을 하냐 그래서 자기 옷만 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기 악공들이 왔지만 진이부작이라 그래서 악공들이 와서 다 준비는 하지만 연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즉위식은 아직 아버지의 기운이 남아 있고 전왕의 기운이 남아 있으니 조촐하게 치르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넘어가는.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즉위식이라니 진짜 그렇잖아요. 선왕이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즉위하는 건데. 맞아요.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있다고 막 뭐 풍악을 울려라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지금 영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제정 러시아 이게 왜 화려하게 이렇게 즉위식과 대관식을 하냐면은 일단 국가란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정치잖아요. 정체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관식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단일 민족 단일 국가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왕국 소속이다. 너는 이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되게 최대한 화려하게 해요. 특히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왕관을 받는 게 그렇죠. 그 전통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후계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밑에 복종하라. 예. 이거였었죠. 아일랜드는 근데 뭐 저희 유럽 쪽이라도 거의 단일 민족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바다 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육지 안쪽이 아니라 바다에 인접할수록 그 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그렇죠. 인구가 이동하면서 네. 여러 민족이 섞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렇고 네.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끝에 있으면은 거의 그냥 그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별이 돼요. 지금 뭐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라고 하고 하는데 켈트족인지 잉글로 섹슨족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나라니까. 뭐 같은 나라 스코틀랜드를 민감한 나라 이거 딱 이거 잘랐어. 이거 셔츠로 올려 이거 너튜브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네. 하지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늦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스코틀랜드 분들. 네. 영국이지 뭐. 예, 축구 응원할 때 스코틀랜드 팀을 한 번 더 응원하시는 거예요. 참 스코틀랜드랑 그 웨일스랑 그 북아일랜드는 월드컵에서 좀 뛰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본선에. 그래도 가끔 이제 웨일즈에서 유명한 그 선수들도 나오고 하니까 또 그 재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는 몰라. 자, 알겠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때문에 우리가 즉위식 우리 주제를 잡은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따르면은 영국 국민들 중에 이제는 정말 전과 달리 대다수가 이거 꼭 유지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를 꼭 왕족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영국 그 여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소프트 파워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한국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인정을 뭐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거로 인정은 안 하지만 뭐 관광 수입 차원에서도 뭐 있어도 되지 않냐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돈도 돈이지만 한 번도 이 나라는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은 적이 없잖아요. 뭐 따지면 어차피 뭐 그렇지. 내각제라는 것 자체가 예. 말이 내각제지 나라의 뭐 총리라든지 수상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미국도 직선제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미국의 나라가 아니 200년 전에 그 헌법을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미국은 안 복잡해. 아니, 이게 재밌어요. 미국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없어. 왜 없어? 아니, 야 이거는 아까 내가 한 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묻어가려고 해. 미국 야 이거 오피셜 오피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빰빠라밤. 봐요. 선킴 세즈. 미국은 정체성이 없다. 미국 has no 정체성. 이거 봐봐요.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독일계 미국인, 뭐 아일랜드계 미국인, 프랑스계 미국인, 또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 올라가면 다 족보가 달라요. 근데 이 수많은 다양한 미국인을 하나로 뭉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 전쟁. 아니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constitution, 헌법이에요. 뭐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미국인들은 다른 건 다 바꿔도 다른 건 다 바꿔도 이것만큼 암묵적으로 절대 바꾸지 말자. 파운딩 파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헌법만큼은 최대한 안 바꿔요. 그리고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하면은 수정헌법?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수정 헌법을 이렇게 붙여요. 사실 미국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수정헌법 덕분이죠. 그렇지. 뭐 표현의 자유 예. 등등등. 그래가지고 200년 전에 만든 이 헌법을 최대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선거할 수 있죠. 근데 200년 전에 만들었던 간접 선거, 선거인단 제도를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 2번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 2번 시도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 최근 거는 2000년대 이후인데 하원까지 통과를 했었어요. 아 근데 상원에서 막혔어.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원에서는 늘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매년 그 미국 대선 뉴스 속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자꾸 그 뭐야 연달아 벌어지는 거죠. 네, 승자 독식 제도에 따라서. 이게 예, 아니 뭐 표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왜 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인단이 뽑는 거지. 그렇죠. 네. 아무튼 나라마다 이런 것도 참 재밌고 영국은 지금 이 영국 왕실에 참 많은 돈이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영국 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폐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소요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영국 자체도 지금 파운드와의 그 주인공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게 언제 또 어떻게 금방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이구. 아이고 오늘 뭐 잘했네. 야 이거 나는 미국 이쪽은 스코틀랜드 저건 영국. 야. 어때요? 그 여러분들 투표 받겠습니다. 요거를 미국은 정체성이 없는 나라다라는 말이 센가요? 아니면은 찰스 금방 3세 뭐 얼마? 지폐 그냥 안 바꿔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셀까요? 자 투표 받겠습니다. 이거 너튜브에 올리면 조회 100만 나온다. 아이고 제목을 이걸로 뽑으셔야 돼요. 3개를 올려. 예. 각자 하나에. 근데 내 거는 약해. 내 거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분들만 분노하실 거고. 제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두 분 건 세 지금. 스코틀랜드 의회 이메일이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작부터 강력한 말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역사 속 즉위식 어떤 얘기 할지만 잠깐 그 주제만 우리 써머리하지 말고 그냥 주제만 말씀해 주세요. 그 고종, 퇴위, 순종, 즉위. 그러니까 가장 잘 안 알려져 있는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황제의 그 퇴위와 황제의 즉위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내용들이 워낙에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고 당시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 최악이자 최후의 러시아 즉위시였던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가 문을 닫은 마지막 니콜라이 2세의 예. 즉위식. 1896년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민영환 또 윤치호 선생님은 빼고 민영환 선생님 유치호가 갔던 그렇죠. 이것도 민영한 약하긴 사절단. 하지만 이것도 조금 평소 같았으면 좀 약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랑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간 남으면은 그러니까 일본 일왕이 이제 즉위를 할 때마다 삼종신기란 걸 받아요. 네. 삼종신기란 걸 받아야지 이제 그 일본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 삼종신기란 것이 도대체 뭔가 정말 신기한 건가? 삼종신기. 삼종신기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에 관련해서 조선 시대 가장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통신사를 보낼 때 예. 쇼군이 바뀔 때 통신사를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통신사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조선 국왕의 파트너가 일왕이냐 쇼군이냐. 이게 문제지.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명목만 있는 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당시 조선 시대 우리 상식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더욱 더 그렇죠. 왕인데 왕이 아니야? 그렇죠. 왕인데 왕이 아니고 그다음에 문자가 굉장히 괴팍한 거죠. 덴노? 천황? 이건 뭐지? 이런 개념이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교류를 할 때 통신사는 쇼군하고 보냈고 보통 이제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왕이 즉위할 때도 일본 막부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일왕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막부가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총리에 대한 예.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의 그렇죠. 왕은 뭐 즉위의 여부를 상관을 하지 않고 총리가 바뀌면은 외교사절단을 보내고 또 이쪽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외교사절단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삼종신기라는 거 이것 때문에 삼종신기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일본 역사가 신화와 정사가 섞여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아예 뭐 긴 얘기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 얘기나 잠깐 들어봅시다. 대통령 영어 연설이 왜? 자, 우리 역사 얘기합시다. 자, 일단 그 삼종신기 얘기를 할게요. 잘하던데. 그래서 삼종신기가 뭐냐면은 짧게 넘어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당황했어.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오미카미. 예. 그 태양의 신이 있어요. 예. 일본 석이라든지 고사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신화와 정사가 어디서부터 신화가 어디서부터 정사인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 일본은 천지 창조할 때 이자나기, 이자나미라는 두 남매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정사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남매가 결혼을 해요. 남매가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이었던 이자나미가 불의 신, fire, 불의 신을 낳다가 화상을 입고 죽어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이자나기만 남았어. 예. 이제 어떻게 하냐? 단성 출산을 해요. 단성사. 눈, 코에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요즘 회사를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그 태양의 신인데, 예. 손자인 니니기 보고 너 내려가가지고 이 불쌍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네가 교화하도록 하여라. 네. 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내가 3가지의 그런 선물을 줄게. 이거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교화해라. 해서 3가지의 신기를 줍니다. 그게 신기야. 신기하지. 옥구슬, 쇠칼, 그다음에 청동거울 이렇게 3가지를 줘요. 예. 이거 신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화죠. 이걸 예. 정사의 천상강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요. 천송강님. 그 천성관님이라고. 그래서 니니기가 그 3종 세트를 갖고 내려와요. 랄라랄라라 해서 이 니니기의 증손자부터 제1대 덴노라고 해서 쭉 이어집니다. 만세 1개. 지금까지 한 번도 덴노는 안 끊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하늘에서 갖고 왔던 삼종신기라는 것이 그 제1대 덴노의 상징인데 있냐? 있다고 해요. 뭐 이게 뭐가 있어? 있어. 그러니까 진품은 항상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왕의 즉위식을 할 때마다 진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모조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보석 상자에 넣고 봤는데 일반 대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을까 안에? 네?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에반게리온? 그리고 이 안에 진품의 삼종신기 그러니까 니니기가 하늘로부터 갖고 내려왔다는 삼종신기 진품은 현직 덴노만 볼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볼 수는 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에 공개되면은 분명히 이게 고고학적 문제가 되거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지금 일른바 샤먼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 시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동 거울하고 그다음에 예. 구슬하고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샤먼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의식 제수 어떤 주술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술할 때 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 역사를 이해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마테라스 그 이세신공의 지금 이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와 그다음에 이 역사가 혼돈된 이거를 아셔야지 덴노의 즉위식이 이해가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자연스럽게 선부 가서 시작에 그거 하시면 그 마지막 짧게 좀 하시고 니콜라이세? 예, 네. 니콜라이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정숙님이 미국은 총기 사고 피해가 많은데 왜 총기 소지 반대를 안 하는지 총으로 일어선 자 총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아까 저희 대화 중에 잠깐 나왔던 수정헌법 때문이고 수정헌법 2조일 거예요. Fire. 잘 규율된 민병대는 주의 방어에 필수적이므로 인민의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일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수정법이 있으면 일단 못 고쳐요. 못 이거는 고쳐요. 안 돼.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말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나라 가운데서 탑
탑다운으로 건설된 나라가 아니라 바텀업으로 그렇죠. 건설된 그렇죠. 나라예요. 네. 이 가정집이 있다가 가정이 모여서 타운이 되고 카운티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연방 국가가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연방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예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 이거 가지고도 한번 수정헌법? 이거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헌법에 대해서. 각국의 헌법.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죠. 굉장히 크니까. 네. 맞아. 우리 헌법 얘기 진짜 재밌죠. 그렇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 헌법 선진성 네. 앞에 부분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묘한 어떤 그 뉘앙스 차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이, 야, 헌법 얘기 재밌죠.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즉위시 관련된 주제로 오늘 함께 할 텐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이제 국왕이죠. 대관식에서 홀이란 지팡이를 건네봤는데요. 왕권의 상징이죠. 이 지팡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사파이어, 2번 진주, 3번 다이아몬드. 힌트. 아몬드에 죽어라. 괜찮지 않아 이런 거? 방송에서 죽으라 그래요. 40세 이상만 알아들을 수 있는. 웬 따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아유, 왜. 거기까지. 이게 사실은 이게 네. 우리말이 없어요. 이거를 번역하는 게 그런가? 한자만 있습니다. 한자에 뭐 어떻게? 금강석. 그러네. 그래서 금강산. 금강불개. 예, 금강만 이래서 실제로 한글이 없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May the 4th 4월 4일 스타워즈 데이니까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아줌마 파더 설렁탕 집에서 쓰세요. 스타워즈 OST 중에서 다스베이더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익숙한 바로 그 곡입니다. 임페리얼 마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즉위시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류진영 님이 허지훈 쇼 진짜 유익하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라고도 이미 다 아실걸요? 예, 보내주셨고요. 자, 히스토리 월드 팟캐스트도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난 또 뭔 얘기인가 했어. 별 얘기 아닌데 왜 그래? 아이 그만해 그냥 진짜 주기식 얘기해요. 자 로마노프 왕조로 하지 마. 돌아봅시다. 아이 왜 네. 이 정도는 근데 가능하지. 자자자자. 대한제국 황실로 갈까요? 어? 네.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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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가위바위보. 저길끼리 진행을 해. 자. 자, 대한제국 황실 그 즉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자 하세요. 아니 네. 말 좀 하자. 그만해. 여기 허지웅 쇼야. 그만해. 이게 야 사람 살려. 야 이거 너무 하는구만. 아무튼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아유 참. 그 1907년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미 7조약 전후로 사실은 이제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 고종이 이제 통감부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통감부는 이제 1906년부터 생겼던 일종의 내정 간섭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을사늑약하면은 외교권만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차츰차츰 하나씩 그러니까 행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법 군사권 특히 이게 1907년에 보면은 군사 사법권까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일본은 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토가 망신을 당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예. 이토는 이거를 계기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종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를 여기에 둘 수 없다.
라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이때 이미 고종이 그 즉위한 지 한 45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당대 사람들에게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이면서 대한제국이면서 나라 그 자체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의 정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당시 한 1,500만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토로 볼 때는 이 사람을 이제 퇴위를 시켜야겠다. 상징이니까. 라고 해서 강제로 퇴위를 시킨 거는 널리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인 순종이 황제로 올라간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고종하고 순종이 서로 민망해서 그 즉위식에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즉위했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반 정도의 사실을 자칫 오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고종은 물러나면서도 나름의 명분을 찾았던 거죠. 예. 이 명분을 바로 뭘 찾았냐면은 이제부터 세자 네가 그러니까 그땐 태자겠죠. 태자 네가 대리청정을 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거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양위의 모습이었다고는 하지만 예. 이름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행사 이름이 바로 뭐냐면 황태자 대리청정 진화의 그러니까 진화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은 서로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도 내관을 보내서 그 조칙을 전하고 그다음에 순종도 역시 다 자신의 시종을 보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과 순종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황제가 바뀌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권 기사에 다 이렇게 실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종이 양위를 하고 순종이 즉위를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순종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프랑스 잡지 같은 경우는 순종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대관식을 했다. 이 날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18일이고요. 그다음에 순종이 즉위한 거는 8월 27일이거든요. 예. 한 40일 정도 격차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어떤 고종과 순종은 나름의 조율을 했던 것 같고 또 여기 통감부의 입김이라든지 국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지를 고민을 해서 결국은 즉위식은 이와 별도로 8월 27일에 열립니다. 예. 그래서 순종이 8월 27일에 열리는데 이전까지 즉위식과 달랐던 점은 일단 순종이 이날 옷을 3번 갈아입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 이렇게 줄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멸류관이라고 하는데 예. 멸류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큰 제사 지낼 때 입는 그 12장복 원래는 9장복인데 12장복을 해갖고 요걸 입고 먼저 한번 나타나고요. 9장 12장은 길이를 말하는 거죠. 무늬가 9개가 있고 무늬가 무늬. 12개. 그래서 제후국은 9개, 황제국은 12개인데 이거 중국집 처음 알았어. 주방에 들어갈 때 그거 말씀하시는 줄도 그렇게 숫자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멸류관하고 곤목 그래 면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입고 한번 먼저 즉위식을 한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군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왕제 즉위와 관련해서 한 사진이 3장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예. 사진이 군복이고 맞아요. 세 번째는 노란색 골룡포를 입은 사진, 황룡포. 황룡포. 요 3번을 입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중화전 뒤쪽에 즉조당이라는 곳에 하려다가 새로 생긴 공간이었던 돈독전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혹시 덕수궁 가시면 예. 올 10월에 돈독전을 재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독전을 가면은 약간 이상한 서양식 뭔가 좀 애매한 그 뿔이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원래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를 생각을 했다가 예. 초청자를 한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국내 쪽 150, 그다음에 국외 쪽 150인데 국외 쪽은 거의 대부분 통감부. 특히 이제 당시 일본 왕의 특사가 바로 누구냐면 하세가와 나중에 이제 조선군 사령관이 되고 2대 그 총독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당대 이제 드레스 코드까지 정해지는데요. 신하들의 드레스 코드는 서양복입니다. 연미복, 프로코트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양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서양식으로 진행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게 아마 통감부의 입김이 닿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종은 정통 방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멸류관과 장복을 입고 12장복을 입고 즉위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고리를 중간에 2개를 끊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고종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나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일제의 이런 종류의 그 식민지 통치에 대한 통치 정책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하죠. 되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군복을 입고 뭐 하는 부분들을 서양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이전 시기와 달랐다. 왜냐하면 고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 예. 황제의 즉위를 따르게,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한 건 1863년이지만 나중에 1897년에 황제로 즉위를 한 번 더 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전통식으로 하고 또 원구단을 만들어서 그 하늘에다가 재를 올리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순종에서는 또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에 재를 올리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몇 개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예. 뭐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이제 뭐 연회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의 입식, 그러니까 뷔페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누가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즉위식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왕은 빠져 있죠. 예. 왕은 빠져 있고 이제 신하들만 중심이 있는데 아니 누가 저 우리 그 하세가 특사를 저렇게 홀대를 하느냐고. 어이구. 하세가가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는데? 거의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병풍을 칩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 송병준이에요. 친일파. 아, 송병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주도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저 하세가한테 좀 뭔가 그 눈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지금 주인공은 순종이 아니라 하세가하고 그 뒤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저주 아닌가요? 병풍 쳐주는 거는? 사이 그렇긴 해. 이제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다들 엎드려 있을 때 갑자기 야 니들을 왜 그렇게 더 숙여서 엎드려야지 라면서 호통을 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간형들이 있는데 이 송병준. 그렇죠. 그러니까 송병준은 딱 이 즉위식은 결국은 누가 실세를 잡는 즉위식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또 일반 백성들은 비록 40일이 그러니까 지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새 황제가 즉위를 했다고 하니까 태극기도 달고 등도 달고 하면서 조촐하게 축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서대문 일도에서는 아주 그냥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일진의 사무실. 일진에. 밤새도록 새 황제가 즉위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거는 새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는 결국 일제의 그렇죠. 지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종과 순종 황제의 즉위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게 너무 슬퍼서 잘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던 거를 즉위식으로 오인한 경향도 있고 예. 실제로 즉위식에서는 또 이런 어떤 그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연출되었던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나라의 즉위식은 굉장히 또 슬플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친일파라고 부르는 네. 이제 일진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매국노들. 아니 그 일신의 안녕이나 네. 혹은 정말 야 이거 그래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구나라는 이 성격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네.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아니 그 헤이그 특사 그 딱 그게 밝혀졌을 때 예. 어전 회의에서 송병준이 그때 고종 황제한테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하세가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랬더니 고종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어느 나라 대신이야 너. 그 말이 유명하지. 아니 그 진심 너무 너무 사랑한 거야. 그렇기도 하고 또 그 권력이 기대려고 했던 속성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 예.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념에 차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이 우리가 잘 몰랐던 마지막 황제의 즉위식 1907년 8월달에 있었던 이 즉위식도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신다면은 또 1910년에 또 국권을 빼앗기는 그 장면하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슬퍼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그 친일파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 어느 시대나 어디를 가든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떠올라서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이야기 로마노프 왕조. 자, 유럽 왕실 또는 황실의 즉위식과 대관식은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뭐
러시아 정교든지 예. 아니면 뭐 이 교황이든지 교황으로부터 이제 왕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쓰는 것 그리고 또 왕비한테 씌워주는 것 이거 황후한테 씌워주는 것 이거거든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직접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대단했지. 대관식 자체가 이 영어로는 코로네이션이라고 해요. 코로나 말 그대로 왕관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얘기 잘했어요. 이걸 유일하게 거부했던 건 나폴레옹 1세 보나파르트잖아. 이제 저는 그림 보고 하는 건데 이제 나 그림을 먼저 보고 역사는 나중에 봤는데 진짜 멋있잖아요. 그림이- 나는 솔직히 멋있게 봤어요. 다비드가 그린 거? 자크로이 다비드 예. 예, 그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실제 역사 속에 그 책을 쓴 작가도 그렇게 썼지만 왕권은 교황이 내게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쟁취했고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니까 내가 쓸 거야 하고 스스로 왕권을 그러니까. 자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다 이제 로마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요. 예. 가가지고 이 교황이 씌워주는 이제 왕관을 받고 이제 나는 황제든지 왕이 된다 이거였는데 처음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1799년에 이제 구테타로 집권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황제가 정통성이 필요했어요. 그 국민 투표로 황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1804년에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는데 교황을 안 부르려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야 나는 교황청 못 간다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요 비오 7세가. 예. 비오 7세가 가면서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지금 파리로 왜 가냐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림에서도 어둡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랑스 왕들은 부르봉 왕조 전까지만 하더라도 랭스에 있는 그 노트담 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졌거든요. 예. 난 그것도 싫다. 나는 다른 거 뭐 없냐? 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에서 난 즉위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비오 7세가 약간 딱 끌려왔는데 어떡하냐? 일단은 교황이 씌워주려고 하니까 예. 진짜로는 교황이 씌워주려고 하는 왕관을 뺏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쓰겠다 한 거예요. 멋져. 멋지죠? 나는, 멋지죠. 난 멋지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황제 되기 직전 그리고 황제 된 왜. 황제 되는 시점까지는 저 솔직히 좋아해요. 나 그 선택이 당시 시대의 배경 생각하면은 피치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계속 원정을 나갈 때마다 이 이제 프랑스 내부에서 반란의 조짐이 있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항상- 막으려면 황제가 되는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 맞아요. 상황에서. 그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한 예. 10년 동안은 나라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래요. 개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프랑스 시민들도 더 이상 다 필요 없다. 무슨 리퍼블릭이고 다 필요 없고 다시 황제 국가로 돌아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것처럼 네. 이 나폴레옹도 실제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프랑스 당시 이제 대관식을 봤던 프랑스 시민들은 나름 통쾌했을 거예요. 교황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거의 끌려왔다. 예.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직접 왕관을 이리내 해가지고 자기가 썼다. 근데 그거를 이제 대관식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기록화를. 예.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 그림. 다비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렸는데 예. 다비드는 처음에 있는 그대로 너무 정직하게 그린 거예요. 정말로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뺏어서 쓰는 걸 그대로 그린 거야. 그랬더니 다비드를 불러가지고 나폴레옹이 야 그대로 그리면 어떡하냐고. 이게 뺏는 모습 이렇게. 뺏는 모습. 오. 그게 스케치 남아있어 지금요. 아이고. 오리지널 스케치. 이게 재밌다. 야야. 뺏는 모습. 이거 뺏는 거 이거 그리면 어떡하냐고. 내가 도둑 같잖아. 나중에 사람들이 나보고 나 도둑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다시 그리라고. 그래서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렸는데 그 이제 교황은 옆에 앉아서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원래 그림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 등을 뒤쪽으로 제치면서 왕관을 자기가 쓰는 모습으로 그렸어. 예. 야, 내가 쓰는 걸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 나 너무 너무 뒤로 제쳐졌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나온 그림이 뭐냐면은 나폴레옹 가만 서 있고 자기는 이미 왕관을 써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부인인 조세핀한테 왕관을 그렇지. 씌우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 방금 그 부분에서 좀 빵 터진 이유가 예나 지금이나 이 디자이너들에게 요구하는 건 변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싫대. 그리고 계속 거절하고 빠꾸를 먹이면서 빠꾸를 먹이는 뭐라 그래야지? 이거를 다시 그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네가 그건 디자이너잖아. 네가 생각해. 그건 네가 디자이너잖아. 아니 도대체. 그래서 다비드가 정말 고민을 한 끝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세핀을 나폴레옹의 친엄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쵸. 일단 다들 싫어하지 뭐. 이 집안 배경도 천하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안 왔어 대관식이에요. 근데 화목한 가정을 그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나폴레옹의 친엄마와 모든 누이들이 다 참석한 거로 일단 그렸고 예, 그림엔 그렇죠. 그림엔 그렇게 됐어요. 그 조세핀에게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지금 원래는 뒤로 제쳐졌다가 다시 허리를 똑바로 핀 상태잖아요 지금요. 빈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 빈 공간. 그 나폴레옹 뒤죠. 여기에 뭘 넣을까? 정말 다비드가 신의 한 수를 그린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를 거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혈통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그쪽은 이제 독일인데. 황제라는 걸 또 황제, 이제, 예. 난 황제고 난 교황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는다. 난 로마 제국의 그런 정통을 이어받는다. 정통성. 그거를 독일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일까? 늘 로마의 정통성이 자기라고 우기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재밌는 주제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비드가 여기다가 난 카이사를 그려넣어야지 빈 공간에 그려놓고 드디어 이제 그 러프 드라프트 이제 시작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1시간 동안 가만히 나폴레옹이 이거 보고 있다가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그거 지금은 여러분들 히틀러가 폭발하려고 했던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에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나 진짜 그거 한번 실물로 한번 보고 예,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나폴레옹 키가 좀 크잖아요. 실제로 크죠? 나폴레옹 키가 예. 작다는 아니, 건 그림 속에 그림 속에 아예 크게 그렸잖아요. 커요. 근데 실제로 큰 거예요. 실제로 커요. 실제로 크고 그거는 이제 영국인들이 뭐 깔아 뭉개고 싶으니까 나폴레옹을 깔아 뭉개고 싶으니까 특히 이제 그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을 이긴 이후에 아주 그 의도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뭐 아주 뭐 무슨 키가 작은. 키가 매우 작은 뭐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당대 사람 치고 컸어요. 나폴레옹은 그리고 또 젊었을 때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포병 장교 때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남이에요. 코르시카 최고의 미남. 그렇죠. 또 이탈리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맘마미야. 자 짧게 그러면 내가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얘기할게요. 우리 원래 맞다. 로마노프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왜 나폴레옹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내가 그랬나? 그렇지. 로마노프 왕조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황제. 예. 이 사람은 좋았지만 송휘종같이 절대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아쉽지. 아버지가 이제 알렉산드르 3세가 일단 너무 건강해가지고 예. 오래 살 줄 알았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열차 사고로 다쳐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예. 자기는 오래 살 줄 알아가지고 자기 아들인 니콜라 2세 30살 넘으면 그때 황태자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 조선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시간을 왜 3살 때부터 만드냐고. 3살 예. 때부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네 49에 이때 아들내미 나이가 26이에요. 황태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황제 다음 황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즉위식은 안 하고 이제 그 즉위를 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앞으로 러시아를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신 없다 준비 안 됐다예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다. 1년 반 2년 후에 이제 그 아버지 3년상 정리 다 끝나고 1896년도에 이제 대관식을 드디어 자기의 근거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모스크바 크렘린으로 와가지고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환 선생님, 윤치호 등등등이 갔죠. 그렇죠. 자개장 들고 정말 힘들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 좋아했을 거야. 자개장 예. 이것이 무엇인가? 예쁘잖아요. 전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복 갈아가지고 막. 근데 이게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의 시작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대관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물 나눠줬어요. 예. 머그컵에 소세지와 빵 꽂아가지고. 근데 한 3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웬걸 100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1,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그럼 가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시라고 바로 저녁에는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무도회 파티를 참석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로마노프 왕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그 바로 직후에는 또 라스푸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레닌을 위시로 한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로마노프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역사적인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예, 역시. 우리 오늘 역사 속 즉위식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자 7441 쓰시는 분, 0128 쓰시는 분,
5896 쓰시는 분. 세 분 축하드리고요. 정답 3번 다이아몬드였죠. 우리 디퓨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희 작가 서싱 뉴스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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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가 이렇게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눠주십시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신청곡은 제목만 쓰셔도 됩니다. 이종현님, 웅디 처음 출첵합니다. 58살에 고릴라를 배워서 손가락 바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라디오에서 퀴즈도 많고 집중을 하다 보면 누가 불러도 몰라요. 요즘 팀원들이 저한테 뭘 그렇게 집중을 하냐고 하네요. 오늘부터 허지웅 쇼에 집중해보려고요. 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역시나 출근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여기서 쭉 머무시면서 글 자주 남겨주세요. 이 강하나님 감사합니다. 옹디 머리 스타일 예쁘다고. 그래? 앞으로 만지지 말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머리를. 드라이를 안 했을 뿐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올게요. 강석하님, 옹디 아내가 오깁시 50견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주물러주는데 그때만 시원하고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평소에 요가나 수영 등 운동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에메랄드 키스의 발걸음 신청하셨습니다. 사연이랑 신청곡은 조금 톤이 좀 다르긴 한데 50견이요? 50 넘으면은 부부가 서로 많이 주물러 달라고, 서로 많이 서로 몸을 만지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 예, 서로의 신체에 손을 올리는, 예,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그래서 50견이 온대요. 신청하신 곡 발걸음 듣고 올게요. 김은경님이 신청하신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 듣고 왔습니다. 역시 해철형님 목소리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계시네요. 김재영님,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네요. 너무 좋아요. 김혜숙님, 오늘 생일인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인형의 기사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 허지웅 쇼에서 나오다니 감동입니다. 좀 다 일일이 제가 다른 분 사연 읽어야 돼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아이고,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해철님에 대한, 철이 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세요. 한나진님, 웅디 오늘은 일찍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달리 할 일이 없네요. 밥 먹을 시간만 어정쩡하고 그냥 회사에 있을 걸 그랬어요. 이래서 사람은 평소 놀 줄 알아나 봐요. 저는 제가 봐도 노잼이에요. SBS 라디오를 편안하게 듣는 여유를 가져봐야겠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뭘 해야지 잘 노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유가 있으면은 뭐 또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2834 쓰시는 분, 택배기사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맞아서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2배가 넘어요. 오전에 1차 배달, 지금은 2차로 나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하늘 별을 보면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 파이팅! 저도 파이팅 할게요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택배 이 배달하시면서
정말 많은 기사님들이 허지웅 씨 좀 들으시더라고요. 사연도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개도 많이 그간 해드렸었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2834 쓰시는 분. 문자도 감사드리고요. 5월이 참 그렇죠. 이상재 님이 신청곡 되나요? 매일 말씀드리는데 물론 됩니다. 예, 샵 1035번 유료 문자 50원 여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예, 다 그냥 틀어드려요. 박지님이 신청하신 에픽하이의 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7, 80년대생들 참 좋아할 만한 곡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타워즈 스코어가 제일 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박경희님이 신청하신 언타이틀의 날개까지 듣고 왔고요. 송나리님, 장영란님, 김현숙님, 이현진님, 김미진님, 이혜경님, 8233 쓰시는 분, 0004 쓰시는 분, 5019 쓰시는 분, 이에 많은 분들 이 시간까지 쭉 함께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광고. SBS Love FM. Love FM. 오후부터 비 소식 있고 내일까지 쭉 이어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산 가지고 나오셨죠 오늘? 예,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끝곡입니다. 이상재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최영균, 신호, 저는 허중이었습니다.